자,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듣는 것도 채무 탕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남들 사건은 어떻게 끝났는지를 직접 한번 살펴보면 저런 조건에서는 이 정도 탕감받고 이렇게 통과가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무엇을 고민했냐 하면 대입면제, 이게 제일 먼저 문제가 됐거든요. 그 이분이 편의점을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폐업을 해버리면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본사는 채무자한테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채무자가 요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보증을 서주게 되죠. 채무자가 지급 못하니까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내가 너 대신 5천만 원 물어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5천만 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렇게 보증이 필요한 관계에서 친구가 보증 서주는 일은 없고 은행에서는 배우자 연대보증도 전부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 같이 돈 주고 보증서 끊어서 보증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보증서 끼고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자영업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늘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신 거죠. 두 번째가 최근 직장이에요. 편의점을 방금 정리를 했으니까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처에 자기 아는 편의점에 최저시급 200 받고 이제 와서 급하게 취업을 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구해도 좀 너무 티나지 않나? 너무 냄새나지 않나? 가능할까? 요것도 고민하셨고, 그 다음 사유가 주식코인 토토는 안 했는데 동물병원, 여기서 많이 돈을 쓰셨거든요. 남자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 돈 쓰는 일이 없는데 남자들은 오시면 주식코인 토토 탕진한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이 오시면 동물병원에 뭐 강아지 수술비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아니면 뭐 특별히 어디 쓴 건 없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 하다 보니까 채무가 많이 생겼다. 아니면 뭐 성형이나 미용 이런 걸로 돈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걸 법원에서 회생을 해줄 것인가? 최근 카드 사용도 많았거든요. 이 개인회생 신청하러 오시기 직전까지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그 마지막 카드 사용하신 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사용처가 또 동물병원이었거든요. 그 동물병원이 보험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죠. 이분은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내 장사 하고 싶다는 생각에 편의점을 창업하셨는데 차리자마자 코로나를 맞이하신 거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매출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오픈 2년 후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다. 진짜 2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신 거죠. 코로나 때 채무 생기신 분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물론 여러분께서는 내가 빌린 돈을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려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나 존경할 만한 그런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이긴 한데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채무자는 코로나 터지고 매출 감소하고 장사 힘들어졌을 때 절반은 그때 다 회생파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때 보증서 끼고 대출 받아서 2년 있다가 금융권에서 원리금 준동 상환이라 요구했을 때 그때 회생파산 다 하셨고, 가끔 아직 회생파산 안 하시고 아직까지 돌려 막다가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은행을 향해서 나의 마지막까지 최선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참 좋은 뜻이긴 한데 사장님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개인회생 파산 통과해서 3년 변제 다 하고 다 끝났어요. 이분 장사도 안 되는데 2년 동안 혼자 그 손님도 없는 가게 지키면서 월세 내면서 인건비 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습니까?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4년째 이렇게 계속 마음고생하고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포기할 땐 빨리 포기하고 손절 쳐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분은 편의점 폐업하면서 보증보험이 대입 변제해주고 이 채무자한테 청구를 하니까 그 금액도 변제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요게 금지 명령이거든요. 크게 한번 봅시다. 유체동산, 급료, 재수당, 상여금, 기타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나 가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변제 받지도 말고 변제 요구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분 7월 26일에 신청했는데 7월 30일에 4일 만에 금지명령 나왔네요. 대체로는 신청하고 일주일 내에 대부분의 금지명령은 다 나오게 됩니다. 물론 2, 3주 뭐 한 달씩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예외적이고요. 시작하자마자 최근 대출 이거 바로 튀어나오죠. 각 대출금 어디 썼는지 사용 내역을 표로 제출하라. 최근 카드 사용 내역도 바로 물어보는 거죠.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최근 1년 또는 최근 2년을 의미하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30만 원 이상 쓴 거는 사용처로 어디 썼는지 소명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당 30만 원 이상 쓴 거 중에 쇼핑,
여행, 골프, 유흥,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페널티를 주겠다. 변제를 더하라. 그런 말이죠. 자, 거주지. 이것도 무조건 물어봅니다. 거주지는 지금 사는 것도 물어보고 직전에 살았던 것도 물어보고 둘 다 물어보거든요. 지금 사는 곳이 소유라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되고 전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등기부를 기반으로 시세를 검토해서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려는 거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 그거 얼마인지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거주지 같은 경우도 부동산 등기부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 전에 소유였다면 시세가 얼마였는지, 전월세였다면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돈 팔았다면 받은 매매대금 어디 있었는지, 전월세였다면 돌려받은 보증금 어디 있었는지, 요거까지 다 사용합니다. 대체로 신청하기 전에 집 팔거나 보증금 받아가지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내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같은 가족한테 증여하거나 편파 변제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거 잡아내려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제출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 보증금 1,000만 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거 돌려받아서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최근 대출은 이렇게 소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23년 2월 14일에 소상공인에서 3,000만 원 받았는데 이걸 어디 썼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주거래은행으로 3,000만 원 빌려 받았는데 롯데카드 빚 갚는다고 300만 원 쓰고, 현대카드 카드 대금 17만 원 갚고, 삼성카드 30만 원 갚고, 신한카드 50만 원 변제하고, 맥도날드 8,800원 쓰고, 약국에서 12,000원 쓰고, 다올저축은행에 빚 갚는다고 600만 원 쓰고, 아무튼 쭉쭉 쓴 게 합계가 3,000만 원 된다.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죠. 신용카드는 30만 원 이상 쓴 거 소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37만 원 쓴 거는 전자담배 사표였다. 그리고 160만 원 쓴 거는 뭐 반란, 이거 반란이 저기 뭐 쇼핑몰 아닌가요? 명품 파는 데인가? 뭐 그런 걸로 아는데, 헬스 33만 원 쓰고, 세금 내는데 95만 원 쓰고, 아울렛 가서 40만 원 쓰고, 네이버 페이 뭐 50만 원 쓰고, 이렇게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은 거 1,000만 원 있죠. 이것도 어디 썼는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커피 사 먹는데 13,000원, 밥값에 53,000원, 밥값에 4만원, 밥값 2만원, 밥값 2만원, 옷 사는데 30만원, 옷 사는데 30만원, 이렇게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돈 1,000만 원이 일반적인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소명이 되면 1,000만 원 받아서 생활비 1,000만 원 썼구나, 문제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1,00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쓴 거는 500만 원은 설명했는데 나머지 500은 설명 못한 거야. 어디 갔냐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줬다, 뭐 이러면 청산가치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급하게 신청 직전에 이마트에 다시 취업을 했거든요. 남이 운영하는 이마트에 월급 200만 원 최저시급 구했고요. 요게 약간 냄새가 나긴 하잖아요. 신청 직전에 갑자기 최저시급 구해서 취업을 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일을 하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요즘 뭐 일자리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방금 전에 가게 망했는데 어디 월급 많이 주는데 넉넉하게 여유있게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급하게 취업했다, 뭐 200만 원 구했다 이러면 대체로는 인정해 줍니다. 그 당시 1인 생계비 135만 원 빼고 한 달에 65만 원 45회 변제해서 2,900만 원 변제하라. 왜 36개월이 아니라 45개월 나왔을까요? 회생위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변제율 20%를 맞춰달라. 원래는 얼마 빼기 얼마는 변제금이고 그거 36개월 내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회생위원이 전화 와서 몇 프로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동물병원에 쓴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쇼핑한 돈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변제를 더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저렇게 쓴 돈을 잡아내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그거 이상 변제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릴 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변제금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회생을 수행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과도하게 사치탕진한 돈을 딱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거 이상 변제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적당한 변제율 정해가지고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으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월급 200밖에 안 되니까 변제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선처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변제율만 5%더 높여라, 변제율만 10%더 높여라, 또는 변제율 20%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그것만 맞춰주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도 변제율 20% 맞춰달라 해서 그거 맞춰주고 바로 통과를 한 겁니다. 요거 20% 맞추려고 36개월을 45개월로 늘린 겁니다. 그래봤자 전체 채무액 1억 5천 중에서 2,9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입니다. 원금만 1억 5천이니까 이거 3년 들고 버텼으면 이자 발생하는 거 포함했으면 2억이 넘어갔겠죠. 회생을 안 하고 그냥 변제하려 했으면 2억 5천을 변제해야 했겠죠. 근데 개인회생하면 1억 5천에서 딱 고정시킨 다음에 저 중에서 2,9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개시결정문인데 크게 보면 10월 30일에 개시결정 나왔네요. 아까 7월 26일에 신청하고 7월 30일에 금지 나오고, 3달 더 있다가 10월 30일에 개시결정 나오고, 1월 7일에 채권자 집행기일 정해졌네요.
정리해보면 대위 변제된 것도 어차피 집어넣고 다 탕감 받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별 문제 없다. 최근 직장 조금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실제로 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 통과시켜준다. 이런 것들 동물병원 수백만 원 쓴 거 또는 최근 카드 사용인데 약간 불성실한 사용처 같이 보인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특정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변제율 5% 10% 더 높여달라. 그것만 해주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